제4항에 따라 집행기관 외에 해양치유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단과 관련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부군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를 외치면 부서장 및 공단 이사장께서도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도군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강사와 관련하여 완도군 의회 행정사무강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부군수 이범우.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감사 순서에 따라 입실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은 필수 경비와 대규모 사업비 증가로 가용 재원은 아마 전년도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드렸고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국고 공모사업 위주로 발굴하여 군부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축산업과 복지, 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활성화 부분과 또 우리 군의 미래동력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나가고 사업의 효과성과 실효성을 감안해 강도 높은 지출 재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화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쪽 조용식 의원님께서 우리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책 마련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화된 청렴 옴부즈만과 청렴 계약 옴부즈만 통합 운영 대책을 지적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 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렴 옴부즈만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세무회계과에서 추정 중인 청렴 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이 있게끔 역량 강화를 키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송 홍보기의 활용과 맛집 업소 소개 편중 방안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TV 교양 정보 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의 매체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완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드라마 다음 생은 없으니까 방영에 따라 시청 동료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이런 드라마나 방송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완도를 더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라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영상 제작이라든지 뭐 단체 물장, 카톡 알림, SNS 게재 등을 통해서 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적의 말씀은 군민 SNS 기자단이 특정 맛집만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실 위생관리팀과 협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필요로 한 다양한 음식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관광실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웅희 의원님께서 개선 요구하신 예산 낭비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 사례집 발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신문고의 예산 낭비 신고센터와 군 홈페이지의 별도 화면을 통해서 예산 절감 제한과 낭비 사례 신고를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부실해가지고요. 24년 9월에는 한 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완료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추가로 접수된 신고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 낭비 신고 특별기관 운영과 더불어 여러 가지 SNS라든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한 우수 제한에 대한 포상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민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정책 연구 영역 결과물 관리 철저 및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정책 연구 영역 결과물을 좀 제대로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 지적이셨고 특히 행정안전부의 정책 연구 영역 관리 시스템 프리즘의 공개 이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의 연구 용역에 대한 수시 점검과 등록 독려를 실시했는데요. 당시 의원님께 지적해 주실 때는 7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91건으로 좀 크게 개선되어 있고요. 아울러 우리 직원들이 좀 등록 편의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월 홈페이지에 프리즘 바로가기를 추가해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도 등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국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데 더욱더 골머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성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견실 시공을 위한 효율적 감사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분 유지의 통제적 감사에서 벗어나서 좀 지도 예방향 테마 감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의 그 소규모 건설 현장 거기에 대한 감사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감찰 나갈 때 기동 감찰을 좀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고민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조영식 의원님께서 완도급 통합 브랜드 상징물 설치와 정비 철저에 대한 좋으신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앞선에 우리 간담회 때 보고했다시피 완도군 조형물은 그 당시 같이 예산의 범위를 좀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구조물을 활용해서 좀 산뜻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본 예산을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네. 혹시 2026년도 본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6,529억 편성 요구했습니다. 혹시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은 좀 없었나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거기에 들어서 군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예산을 전부 다 편성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6년 본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세입은 6,027억 원, 추계예산이나 세출 예산은 7,450억 원이 실과수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이 자료가 아마 저희들이 보통 2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하는데 아마 9월 달에 이 추계했던 자료가 아마 그 당시에는 한 6천억 정도 예산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내부 자료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예산 편성 전에 9월에 우리 예산팀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세우지 전년도가 저희들이 6,214억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이 자료가 아마 의원님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출 예산이나 세입 예산에서 약간의 차익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의 기준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죠. 예. 거의 동일한데 예, 예, 이제 예. 약간의 그런 차이가 좀 차이가 있을 좀 수 있을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로 봤을 때 네. 1,423원을 좀 조정을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이 국도비 사업하고 경상 사업을 제외한 자체 사업이 737억 원을 예상을 했으나 1,816억 원이 요구가 되어서 지역 국민을 위한 특화 사업 예산이 1,079억 원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과에서 요구한 자료가 7,769억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올해 본 예산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해 준 게 6,529억 정도 편성해 줬으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의 한 80% 수준 정도 밖에 편성을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줄이거나 이렇게 좀 지방 재정을 줄인다면 조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예, 생각도 그렇습니다. 드는데 예. 혹시 우리 포괄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이제 아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포괄적 목적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는 보조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자초에 유사 사업을 통합해 교부하고 세부 내역 구분 없이 편성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역균형발전 특별회계다 해가지고요. 이 예산은 시도 자율편성 예산하고 또 우리 시군 자율편성 예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25년도 올해 제 기억으로는 325억 정도가 우리 군에 이제 배정이 됐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해보면 올해보다 한 491억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이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490억 정도 늘어서 우리 군에 배정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 또 많이 늘었을 경우에 예. 그 대응 방안하고 추진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어차피 국비 지원율이 70% 이상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은 세입 구조로 이렇게 국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군비 매칭 비율이 그만큼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에 대폭적인 인상이 없이는 이것도 또한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지사께서도 아마 30% 이상 교부세를 좀 늘려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포괄 보조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위험 요소도 좀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예.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 측면에서는 사업 통합과 중복 제거,
이렇게 정책 효율화된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위험 측면에서는 책임성과 평가 관리 부족, 또 중앙부처 지침 미준수 또는 군 재정 여건과의 또 미스매치 등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또 판단이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났을 때 우리 군비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이 다음은 이제 우리 부서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은 계속 해년마다 매년 반복된 사업만 할 거냐. 그리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신규 사업 발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그 포괄 보조금 제도가 좀 도입이 된 이후에 네. 지자체의 기획력 부족으로 이렇게 새로운 사업 발굴에 또 제한이 되고 또 사업권 중복이고 유사 사업 산발이 또 되고 자율적 기획 미흡으로 성과지표 부재, 회계 운영 투명성 부족 등이 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감안을 할 때 우리 군이 운영 중인 포괄 보조금 시스템에서 현재 어떤 구체적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뭐 다 부정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마 우리 군 전체 부서가 지금 시대 변화에 맞게 정책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과거의 답습적인 행정 형태는 이제 과감히 좀 버리고 새롭게 변하는 행정 환경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 발굴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산 파트도 그렇고 기획 파트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신규 시책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관련 영역도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포괄 보조금에 대한 이해나 이렇게 추진 사업의 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국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확대 등 행정적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의 좀 마인드를 깨우치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또 교육, 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좀 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내년에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확대되는 또 보조금이 실제로 군정의 우선순위 사업, 우리 예를 들면 해양치유산업이나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예. 우리 군이 중점 추진하는 산업이나 분야는 무엇이고 또 포괄 보조금 확대가 그 추진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포괄 보조금 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몫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51개 사업인가? 그렇게 각 부처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이 포괄 보조금에 포함시켜서 해라라고 그 몫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몫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고요. 우리가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 이런 분야는 실질적으로 이 포괄 보조 사업에서 지원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군이 지금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라든지 바이오든지 앞으로 또 블루카본 시대에 대비한 어떤 그런 부분 사업이라든지 또 관광, 수산, 이런 농수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포괄 보조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좀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포괄 보조금의 방식 전환이나 활용 검토 대상의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은 정부가 지금 대통령께서 10조 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 보면 기존 사업비의 확대까지는 저희들이 인지를 했는데 신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어서 그것을 좀 저희들이 좀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존 사업 플러스 알파 세부 사업을 확대한다면 그 기조에 맞춰서 우리군의 현안 사업이 그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이 좀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이렇게 포괄 보조금 확대 개편이 좀 지역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홍보 관련해서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네, 네, 한번 네. 질문만 한번 네, 드려볼게요.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BTS 진이 전복 관련해서 홍보 영상 찍은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예.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군과 관련 접목을 해서 홍보한 내역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게 지금 BTS를 통해서 이제 전복을 그 자기들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데 원체 세계적인 아티스트라 그 프로그램 안에서 기획을 그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전복을 선물하는 걸로 그 기획을 잡아서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제 기억으로 한 1억 8천 정도, 1억 7, 8천 정도 요구를 해서 우리 군에서 전체 부담을 열어보서 도에다가 그럼 도에서 1억만 좀 지원해 달라. 우리 전복 어가데 너무 어려우니 1억만 지원해 달라 해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았고요. 저희 나머지는 저희 군비를 댔는데 이게 조회수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좀 늘었다고 보는데 지금 그 한계를 뭐냐 그러면 BTS의 전속회사에서 BTS라는 명칭은 사용을 못하게 또 막아놔서 그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만큼의 홍보 효과는 누렸다고 저희들 조회수를 봤을 때 누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는 이제 거기에서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튜브 조회수는 많이 예, 늘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완도 전복이 또 활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촬영한 그 홍보 영상을 우리 군에서는 많이 사용을 했던 걸 제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좀 제약 때문에 좀 그 계약 업체하고 제약 때문에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란 말을 빼고 네. 저희들이 신문에 언론에 좀 홍보를 좀 했고요. 제 기억에는 유튜브도 조금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팀장님 그 부분은 어떠신 좀 예, 홍보팀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우리 안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인용해서 홍보를 했던 제 기억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보기는 네.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좀 많이 약하지 않았나. 그게 이게 아마 BTS라고 하는 명칭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진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많이 활용을 하고 BTS가 움직였다면 거기를 가보기 위해서 팬덤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활용 방안이 좀 있고 우리한테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 한번 예, 좋은 여쭤봅니다.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전속 그 계약한 분들의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도 BTS란 말 더 쓰고 싶고 그렇죠. 막 하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너무 제약을 많이 걸어서 홍보하는데 조금 아쉬운 한계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이라도 조금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 네.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 좋아하는 완도 전복, 예, 네, 진은 완도 전복만 먹는다. 예, 뭐 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조금 홍보에 좀 만드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실장님 그 기획예산실에서 추진 중인 행정소송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정소송이 꽤 많이 있네요, 우리 군에. 예. 또 우리 군에서 패소한 것도 여러 건 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92페이지 2017년도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송이 진행되었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권에 대하여 2025년 2월 14일 2심 판결에서 기각되어 패소해왔다는 패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좀 상당히 좀 오랜 시간 걸렸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군에 무기계약으로 굴러오고 계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출근부를 조작해서 급여를 부당 수령을 했고 처방전을 또 이미 발급해서 그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감사팀 2013년도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을 처분을 내렸고 2017년도에 처방전 이미 발급했다 해서 정직 3개월을 징계를 맞았는데요.
저희들이 완도군 무기계약직 기관 및 기관근로자 관리 규정에 보면 정직 2회 이상을 맞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그 당시에 당연퇴직 처분을 했는데 이 당사자가 전남 노동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존중해 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저희들이 근로자들에게 침익적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당연히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미 처방하는 그 징계 시효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3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 시효가 도과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근로자 측면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벌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네가 절차상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노동위원회에서 처분을 해서 우리 군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 재심 청구를 했는데 또 기각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정확한데 행정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 좀 부당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법원 판단도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군이 2심까지 패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원인 제공은 확실하니 우리 군에서는 그 잘못했는 거를 발견해서 그걸 해고를 했는데 네. 절차상 미수로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란 건 우리 행정에 그러면 일단 그것도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근로자 규정을 개정할 때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처분을 개정할 때 반드시 그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게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규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미이행하지 않고 개정해서 소급 적용을 했지 않냐. 그래서 그 행정처분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군이 그 절차를 예, 잘못한- 어차피 뭐 네. 절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세심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 항고하실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심과 2심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고문 변호사 세 분에게 좀 자문을 받았고요. 또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서 이게 항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항고를 포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예. 이랬을 때 그 주요 내용에 보면 불성실 복무로 인하여 당연 퇴직한 무기계약직의 해고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함에 따라 군의 행정소송이 제기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 어떤 대책은 있어요? 이런 일이 아마 자주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결한 것은 이거는 이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내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할 소송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침익적 행정처분 대상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처분을 할 때 반드시 행정 절차, 이렇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절차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더 우리 부서에서 좀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건 참 중요한 거고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 예, 그 해고에 맞는 절차가 뭔지를 잘 준비해 가시고 네, 이런 우리 불필요한 행정소송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만 좀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그 추경에 보면 지방 교부세가 약 한 1억 5천 가까이가 아마 그 감액됐던데 원래 그 우리 국가에서 그 예산할 때 예시 안 해줍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너희들이 줄 수 있는 교부세가 이 정도다라고 예시를 해줬는데요.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지금 내시가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교부세 내시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지금은 내시액이 자체가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서 교부세를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1회 추경을 할 때 네. 그때 우리가 예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그때가- 결산 추경까지 와야 될 이유가 예,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분들이 마지막 올 때가 정리 추경 그 시점 돼야만 해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말에서 12월 가까이 돼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큼 늘고 얼마큼 줄다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교부세가 줄을 맞고 우리 예산을 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이거를 채워서 운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가 올 거라고 예측한 금액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그놈을 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205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조금 활용해서 빌려 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을 우선 예치한 다음에 그 기금을 활용한 후에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교부세 사양이 호전된다 하면 다시 메꿔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고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에 지금 340억 정도가 교부세가 내시액보다 340억이 줄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금 24년에도 그대로 300억이 문제가 생기고 올해 그대로 200억이라는 손실이 생기게 된 원인인데 지금 예상 구조로 봐서는 지방 교부세가 기존에 23년도에 부족했던 300억 정도는 줘야 그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년에 아무리 많이 늘어나 봐야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나 돼야 조금 저희들이 그동안 손실을 봤던 교부세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교부세도 정액해지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지금 교부세가 약 한 120억이던가? 얼마 네. 예산서 보니까 지방 교부세 늘어난 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년도 수준보다 비슷한 수준의 아마 편성 요구가 됐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지금 안정화 기금에서 썼는데 네. 올해 이걸 지금 막혀놓지 못했겠네요. 안정화기금에서 쓴 돈을 지금 다시 넣지 못했고. 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갖고 안정화 기금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 재정 안정의 어느 정도 메꿔야 되니까 그 예산 전체적 뭡니까 지출 재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좀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세출 예산의 대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일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기금 모아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 이 돈을 다시 써서 안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동안 모아온 게. 예. 예.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청사 신축 기금이 한 9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청사 신축은 현재 건물 등급이 B등급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 신축하는데 한다면 뭐 몇 년 좀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폐기물 처리 기금은 저희들 한 200, 30억 된 것 같은데
저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비로 소요할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는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고요. 저희 계획은 3년 이내에 그 예산을 다시 복귀하는 게 다시 예치하는 게 목표로 삼고 예산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3년 후인가요? 내년인가요? 저희들은 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체 복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차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네. 고생하십니다. 네. 저는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각 부서의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 규모와 무관하게 일식으로 편성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 요구를 제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니까 한 2건 정도 있더라고요. 우리 군정 백서 일식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일식 편성만으로는 사업량, 산출 근거, 단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정 예산인지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문제 인식에 동의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은 이러한 편성 방식이 단순한 서식 문제가 아니라 사업 내역 검토 미흡, 산출 근거 부족, 예산 과다 편성 또는 낭비성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 편성을 우리 부서에서 너무 쉽게 요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앞으로 예산을 이제 뭐 계속 사업비 같은 건 상관없겠지만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그 공개했을 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보기에 할 때 산출 기초를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일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게 편성을 좀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서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예산실이 두 건이라면 다른 타 부서는 더 많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실무부서가 세부 산출 없이 일식으로만 요구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정확한 수요 분석 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점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예.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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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속되면 예산 과다 편성, 사업 대비 낮은 효율, 집행 잔액 발생, 목적의 변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식 편성을 좀 지양하고 세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마련해서 좀 사업의 좀 구체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예산 요구할 때 그 소모성 예산이라든지 단기성 예산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뭐 1억 예산이 이상이 들어간다든지 좀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사업 계획 안에 사업 추산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업비 추산이. 그렇게 해서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예산에 제출해달라.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지침을 의원님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 편성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또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기획예산실에서 또 2건 일식 이런 식으로 신청했다니 예산실부터 먼저 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군정 백서는 그걸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산출하기가 쉽지 예. 않습니다. 예, 예. 그래요. 예산은 확보보다 적정 설계, 편성보다 근거, 집중, 또 집행보다는 효율과 책임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우리 군의 예산 편성이 근거 없는 일식 예산이 아닌 분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며 검증 가능한 예산으로 전환되길 요구드립니다. 네. 다음 2월 예산에 관련하여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소감 부서에 2월 예산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예, 2월 예산 좀 있습니다.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습니다. 예. 혹시 2년간 기획예산실 안도군 2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598억, 2024년도에 1,243억 정도가 예산이 됐는데 2월 됐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계속비 사업이 대부분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23년과 24년을 대비했을 때 그나마 2월 예산이 한 10% 정도 줄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2월 예산은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3년, 24년에 보면 약 350억 정도가 좀 2월 예산이 예, 줄었습니다. 예. 그런 예. 잘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혹시 그 2월 예산을 죽이기 위한 집행비 뭐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이 어떤 노력을 하고 2월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더불어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래 예산이라는 게 당해년도 세워서 당해년도 끝나야 정상적인 예산인데 그런 절차들이 좀 늦춰지다 보니까 2월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2월 예산은 처음에부터 좀 최소화시켜라고 강조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2월을 시키지 않는 방법에서 저희들이 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2월액이 발생하는 데는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추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는데 거의 대부분 대규모 공공시설 및 기반 사업들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시일이 걸리는 사업들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좀 예, 예. 같은 의원님 생각이시죠? 말씀, 예, 옳으신 말씀. 예. 예산 편성 단계부터 각 행정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추계 및 회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부서 간 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 가능한 사업 위주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이 장기화가 예상되는 경우 단계별 예산 편성하고 2월과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 시 과감히 삭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홍보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1년 홍보비하고 전 부서에서 홍보비하고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 따로 우리 관광실, 해양치유, 수산계영, 홍보실 예산을 따로따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맞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기획실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해년마다 한 20억에서 23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홍보 예산이 너무 많다고 우리 기획실의 홍보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 예산은 늘렸는데 우리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한 1억 정도. 다른 실과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이제 통합하다 보니까 통합 범위 안에서도 기획, 이제 홍보팀이 써야 할 예산과 다른 부서가 써야 할 예산들이 보기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통합해서 한다면 기획실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모계가 우리 기획실 중심의 것이 있고 해외시장 마케팅 그럼 이거는 시장개척팀이고 뭐 해양치유 홍보 마케팅 그럼 이건 해양치유 담당관실에 써야 할 돈이거든요. 예산서를 보면은 본예산서 보면은 다 실과에 다 이렇게 조금씩 백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잡아졌습니다. 근데 많이 최정 의원님 계속 잡아졌습니다. 말씀 주셔서 지금은 거의 기획실에서 홍보 예산을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예, 감사 자료를 보면 강항공 홍보비 지출이 전체 부서에 맞춰 그때그때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은 조금 그리고요. 저희들이 홍보 예산을 사용할 때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습니다. 축제 시기하고 또 우리 농수산물이 제철 수확기 그거하고 또 우리 해양치유라는 지역 현안사업 생길 때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있어서 그 홍보 시기에 맞춰서 매체별로 다양하게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 예산을 세울 때 대부분 보면 전년 때하고 비슷하게 세워요. 아무래도 예. 그 홍보 수단이 방송 매체라든가 방법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년도를 꼭 기준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그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예산 지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해년마다 예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정적 지출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데 신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기 3회 정도는 완도군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사업 효과가 홍보 효과가 있는 매체하고 구분을 좀 해서 좀 주고 있고요. 또 횟수도 좀 줄이고 또 계약 금액도 좀 줄여서 올해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비가 방송, 신문, 인터넷 5개 광고가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은 몇 개 사에 얼마씩이나 또 지원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봐서는 방송이 지금 한 8개사 정도 되는데요. 예산이 한 4억 3,700 예.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제일 많이 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인터넷이 또 많이 되고 있네요. 그 인터넷이 이제 갈수록 저희들이 군이 가장 언론 중에서 고민스러운 게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인터넷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인터넷 매체가 330개 매체입니다. 예, 322개 회사에서 한 8억 7천만 원 정도 소비가 예, 되네요. 한 330개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줄기는 않고 계속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절감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5개 광고는 대부분 뭐 도시에다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철도라든지 철도, 또 뭐, 빌딩이라든지 예, 지하철역, 예. 사, 뭐 이런 쪽에. 최근 바른지역언론연대에서는 48곳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 집행 기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38곳이 집행 기준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행 기준은 정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홍보 네네. 및 광고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이 더욱더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좀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조례 보면은 부서 광고 대부분이 신문 광고할 때 신문사로 직접 지출을 합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요. 이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지금은 언론진흥재단 네. 통해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일부 부서 한두 개 부서에서 그런 현상이 좀 생겨서 그건 이제 감사 지적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홍보 시가에서 30만 원짜리 홍보를 하더라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 부분도 향후 우리 군이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한 건도 그런 일이 없도록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전 부서 읍면 신문대군과 관련하여 직원들 불편사항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군정과 언론이 함께 잘 공생하고 지역 홍보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전복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전복이 주력 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복 산업이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안도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해조류 산업에 전복 산업이 살아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도군에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축제가 많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도의 행사, 군 행사, 자체 행사 수백 건이 있는데 이 경품을 내놓은 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사실은. 내가 한번 도 행사 우리 안도군에서 배드민턴 행사를 하는데 경품을 추천해서 가져가는데 손을 못 들어요. 3가지, 4가지 줘요. 그런데 경품으로 전복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우리 노인 행사 12개면 다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읍면 행사 다 하죠. 네네. 뭐 체육관에서 맨 체육 행사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뭐 별의별 행사를 다 해요. 일주일에 2건, 3건씩 행사를 합니다. 그 의장님이나 전화 보면은 축사로 생기다가 판나요. 군수님 마찬가지. 이런 행사에 경품권을 내는 거 보면은 올해 같은 쌀 같은 경우는 너무 쌀값이 비싸서 소비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복을 한 마리 내놓지 않고 다 뭐 휴지라든 TV, 냉장고, 뭐 자전거 뭐 수없이 내놔도 전복을 안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뭐 체육진흥과에도 지적할 수 있고 가족행복과도 지적할 수 있고 각 부서마다 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간부회의를 할 때 네네. 각종 행사할 때는 안도 전복은 3분의 1로 하라든지 20% 하라든지 기준을 정해주든지 네. 그걸 각인을 시켜서 뭘 행사하면 안도 전복을 좀 홍보해야 되겠다 판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안도서부터 이런 바람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런데 안도에서는 먹지도 않고 안도에서는 경품 추천할 때 해남에서 진도에서 내놓고 다른 도시에서 내놓는데 안도에서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예,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 써서 간부 회의하실 때 전 부서에서는 행사할 때 반드시 전복을 20%나 30%를 경품으로 내놔라.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행사 비용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데 전복을 안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저 부탁을 드리랍니다. 예. 우리 저 청해 스포츠센터 건물이 얼마나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 건물이요? 네. 상당히 비싼 건물입니다. 예. 제 금액은 생각나지 않는데. 예.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190억, 200억 정도 든 걸로 아는데 예, 예. 음향기기가 200억 건물 치고는 내가 몇십만 원짜리 음향기보다 못해요. 앞에 앉아있으면 전혀 다 들리지 않아요. 상태도 안 좋고. 옛날에 우리 농어민센터 음향기가 안 좋아서 많이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년간 못 고치고 있다가 지금 고쳤잖아요. 보완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듯이 스포츠센터에서는 큰 우리 행사도 많이 치르고 그러는데 마이크가 좀 좋아야 되는데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를 좀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스포츠센터가 맞게끔 좀 음향을 좀 바꿔주든지 조치를 좀 취해주시 바랍니다. 예. 이것도 체육직관화 때 뭐 질문할 내용입니다만은 거기다가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 안 좋으면 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네. 예산이 올리면은 예.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참고해서 그 음향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장님 이걸 지금 제가 알기로 스포츠센터 음향기기로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혔다는 거 보니까 앞에서 한번 앉아서 보십시오. 예, 그래-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전혀. 예. 뒤쪽에는 전달이 되는데 앞쪽에 사람들은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알겠습니다. 보시고 예. 이거는 예산 시기가 넘어버렸습니다만은 내년이라도 예. 예산이 오르고 하면은 참고해서 적극 한번 반영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간부회의 때 전복 우리 경품 문제는 간부회의 때 다시 한번 주시시키도록 하고요. 음향기기는 저희도 현장 한번 보고 예산 때문에 현장 한번 보고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면 추경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도 남고 해서 네, 네. 제가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면은 네, 네, 네. 최근 진정 및 비의 사건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4년에는 16건으로 대폭 상승을 했어요. 네. 실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 사건이 늘었다 하는 것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업무 과실로 인한 징계는 좀 줄어든 반면에 개인적인 사생활 관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서 특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라든지 품위 유지 이런 부분이 좀 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적 건수가 좀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율을 보면은 공직자들이 폭행, 품위유지, 교통사고, 음주운전 그리고 이제 최근엔 도박까지도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리 개인 신상 문제이고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공직자 신뢰도와 우리 군 이미지와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절차 및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현재 법으로는 실효성이 낮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징계 규정은 저희들 자체 규정은 아니고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준 영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징계 규정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격하는데 그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야하게 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짜로 좀 강한 징계가 필요할 때는 강하게 또 유연하게 그 친구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유연하게 좀 해야 될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징계 양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 차원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그런 그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도서적이 많다 보니까 최근 읍면에서 숙지 운전에 대한 적발도 늘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오겠지만은 전날 술을 먹었으면 이렇게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좀 홍보도 좀 해서 네. 우리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더 강화해서 우리 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욱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이런데 온 모임을 간지럽고 그거네. 아니, 뭔. 아니야, 아니. 알레르기. 실장님 편안하고 하니까 갱년기는 앞으로도 뭐 나이가 상관없이 계속 된다고.